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유군, 김희돌 피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장원 씨 목소리가 좀 네. 간 것 같아요. 한 며칠 전부터 좀 그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을에 건조해져서 그런가 봐. 뭔가 너무 체력을 폭발적으로 소비하고 오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수다녀들 첫 번째 주제 이런 얘기 이제 한 번쯤은 나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를 가진 부자일까? 부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한 50억은 가져야. 저도 지금 딱 한 50억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억이 또 핫하기 때문에 요즘에. 네. 글쎄 예전에 부자 기준이 현금 자산 10억이었거든요. 그게 언제쯤? 이게 한 2, 3년 전에. 2, 3년 전. 2, 3년 전에 막 매일경제나 이렇게 경제지에서 조사를 해요. 부자의 기준, 경제적 순위 이런 걸 발표하면서 현금 자산으로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금 자산으로 10억을 분류하고 서울 집값이 10억이 중위값이 됐고 그럼 1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의 집이 많잖아요. 그럼 50억도 지금은 엄청 부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왜냐면 예전에는 로또 당첨 그래도 되면 서울에 그래도 한 2, 30평대 집은 하나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또가 한 3번 당첨이 돼야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로또가 한 번 당첨돼도 집도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는 전세값도 힘들어요. 현실. 예전에 이제 진짜 로또가 훨씬 더 컸는데 요즘에 로또 청약이 됐잖아요. 청약이 로또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 먼저 세대별로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부자의 기준, 세대별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대는 지금 이제 39억 정도를 가져야지. 네. 보통은 4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재산의 수준이. 그래도 이 와중에 30대가 41억으로 제일 높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제 저때 나도 일 좀 겉멋만 하고 들어가지고. 일 좀 하고 돈 좀 버니까 이제 네, 한참 올 때니까.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모을 수 있는 자산은 8억으로 제일 낮은데 부자의 기준은 제일 높아요. 그렇네. 아니면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세게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신감만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이 딱 표를 보면서 되게 현타가 오는 게 제일 낮은 게 8억이잖아요. 근데 전 8억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뭐 집이 있고 나발이고 뭐 청약되기도 힘든데 그냥 저는 부자의 기준이 그냥 그래 뭐 애들 키울 때 애들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애들 엄마 나 발레 배우고 싶어 하면 뭐 발레 학원 끊어주고 그냥 그런 이제 막힘 없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그냥 부자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진짜 현타가 온다. 네, 일단 지금 조사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1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지금 본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재산 목표는 지금 이제 30대는 8억이라고 했는데 직장인 평균 10억 원 정도라고 꽤 높지 않아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내가 끌어당겨서 집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을 다 합친 것 같아요. 차량 가액이랑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8억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인도 대한민국에 잘 없어요. 그쵸. 네. 현금으로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총자산, 부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40억 선에서 맞춰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집값 정도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해서 아마 4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4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굉장히 드물죠. 네. 주변 찾아봐 잘 없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 중에 이동영 씨 있을까요? 이동욱 씨도 40억은 없지 40억은 않을까요? 없지 않아요? 40억이 없어도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실 4억도 좀 의심돼요. 아니 서울에서 저 월세 살거든요. 근데 지금 현정 씨가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먹게 해주고 사줄 수 있고 이러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만 약간 이 기준이 뭐 현금 자산, 부동산 얼마 약간 이렇고 다른 나라는 좀 다르더라고요. 부자의 기준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였나 어디는 할 줄 아는 외국어 한 가지 이상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스포츠 하나 이상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또 부자의 기준을 마음의 부자 이런 건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우리도 있죠.
뭐 되게 나쁜 거긴 했는데 뭐 내가 흙수저인지 뭐 은수저인지 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런 게 있어. 빙고 게임처럼 해서 뭐 부모님이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집이 뭐 자가다, 뭐 전세다, 뭐 이런 것들, 차가 뭐 몇 cc 이상이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한 5가지만 얘기해봐요. 우리 하나씩 접어봅시다. 집이 작아진다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여기는 전체는 재미를 해봅시다. 어차피 절대 기준은 아니니까. 너무 높은 거 빼고 할게요. 네. 자, 간다. 5개 빨리 다 손가락 펴봐. 세뱃돈을 100만 원 넘게 받아본 적 있다. 없습니다. 없지. 다 모으면 100만 원 되지 않아요? 살면서 다 모으면. 평생 먹으면 아니지. 1년에. 1년에? 진짜? 네. 그럼 없죠. 그래요? 야. 저 인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저 그럼 어른을 많이 만나구나. 5집 돌아요, 진짜. 저도 어렸을 때는 있어요. 커서는 없고. 응. 저 불가능. 아버지 외동입니다. 삼촌, 사촌이 다 버리고 없어요.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알바의 삶이었습니다. 알바에 살면서 저도. 방학 때는 막 2개, 3개씩 했습니다. 저는 하진 않았는데 돈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알바 안 했어요? 어쨌든 쟤는 벌써 2개 접히네. 얘 금수저야. 야, 금수저네, 쟤. 여기는 이제 안 접힙니다. 자. 부모님 혹은 본인이 골프, 승마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 되게 근데- 슬프다. 했었다. 이제 못한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요즘에 골프가 또 근데 네네네. 그렇게 막 이렇게 상위 계층 스포츠가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하시더라고, 하시긴. 요즘엔 많이 하셔요. 자,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 건물 없습니다. 건물은 그냥. 건어물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제가 바짝 피고 있네요. 요거는 조금 이제 갈릴 것 같네요. 호텔 뷔페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가족 단위의 외식을 자주 갖는다. 전혀. 아니요.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생이랑 좀 멀겠네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옛날이었으니까. 한 달 용돈이 100만 원 이상이다. 지금도 정말 쓰기 힘들어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차가 3대 이상이다. 녹차, 홍차, 히비스커스, 자스민차. 쌍화차 뭐 이런 거. 진짜 이게 꼽히지 않는구나. 집에 방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미 포함하고 5개 이상이다. 드레스룸. 야,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우울해진다, 야. 요즘에 똘똘한 한 채가 되는데 그렇게 큰 집을. 남들 파우더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 방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25개가 돼 있고 근데 제가 뺀 거는 더 높은 거예요. 이 중에서 15개가 넘으면 금수저라고요.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항목? 제일 심한 거 뭐예요? 부모님 월 순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이런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들 퇴직금 55 이상. 아버지가 곽상도다.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 몇 명이나 되겠어.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아까 현조가 그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뭐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그러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애기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거를 애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점점 더 결혼도 안 하고 나만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이 얘기를 진짜 쟤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카롱 같은 거 진짜 이거 한입거리에 막 3천 얼마 하잖아요. 그쵸. 비싼 건 4,000원도 한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애가 둘이잖아요. 애들이랑 백화점에 가면 마카롱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이래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요. 하나만 사주면 안 될 테고 하나 인당 2개씩 사주면 4개. 그러면 16,000원? 16,000원?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애들이 먹고 싶다는데 진짜 막 쪼르고 하면 그래 사주자 하고 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뭐 밑에 뭐 별다방이든 뭐 어디 콩다방이든 거기서 커피를 못 사 먹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아. 나는 커피 그러면 몇 잔을 먹지 말자. 대신에 누가 보면 4,000원, 4,000원 못 사줘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 소갈비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혹시 남길까 안 남길까 이렇게 보고 기다리는구나. 생전 저 이가 잘
이가 안 좋아가지고 갈비 그 뼈 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 붙어있는 그 살점 요만큼이랑 그 기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나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되게 짠한 이야기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아직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근데 대부분의 이 평범한 가정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이한테 더 먹이고 내 거 먹는 거 아끼고 이런 모습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내 나름대로의 부자의 기준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그런 거 이제 불로소득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거 진짜 부자의 기준 아니야? 야, 그거는 네 나름대로의 거 아니잖아. 진짜 부자의 기준이잖아. 다들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 뭐냐, 되게 행복한 상상하면서 얼마면 부자일까라고 생각하고 상상에 빠져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해서 뭐 올려달라 그러나 지금. 상상이 확해졌네 지금. 왜 전화했어 집주인. 야, 이 잠시의 상상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거 같네요. 가족 외식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주말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방송 하나 그만두면은 그냥 하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잘렸나라고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송 쉽게 못 거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마음의 여유예요. 같은 맥락인데 그거 비슷해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제 일을 하다가도 와 지금 한 2주만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다들 막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2주를 쉬고 갔다 오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 네. 이러면 진짜 부자가 아닐까. 저는 사실 뭐 돈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운 좋게 그래도 조금 풍족해져서 지금도 나는 그냥 부자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근데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많이 못 미치겠지. 사회적 시선이나.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정말 힘들 때는 그 돈 나가야 되는 때들이 있잖아요. 카드값 결제 아니면 장사할 때는 물건값 나가는 날.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카드값도 하루에 몰아놓지 않아. 일부러 찢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혹시 모자랄까 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돈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값 내고 나면 또 물건값 내든가 아니면 애들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 월급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한 달 내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해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돈 걱정 없고 카드 결제를 알아서 빠져나가겠지. 이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페이하는 날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왜 다르게 해놨냐고요? 지금도 받는 사람이 날짜가 다르던데? 응? 페이하는 날짜가 다 다르던데? 이거를 왜 여기서 따지시는 거예요? 남의 방송 와가지고. 매달 25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 뭐 사람마다. 예를 들어 손문선 26일, 뭐 장석 24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방송별로 같아요. 방송별로? 4주에 한 번씩 정산하니까 우리는. 이걸 왜 여기 와서 따지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입술이 바짝 마르셨어. 내가 돈 주면서도 욕을 쳐먹어야 돼.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되게 빡빡하게 막 할 때는 카드값 나가면 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또 카드로 계속 쓰고 막 이랬던 적이 있으면은 이제 그냥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나가고 뭐 또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또 뭐 현금 필요하면 현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계산하고 이게 언제 그럼 이게 들어오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약간 시달리는 게 없어진다. 그런 게 그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도별로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연도별 기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조사한 설문조사고요. 성인 남녀 3,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라고 했는데 2016년에는 32억이었다면 30억 정도. 2021년에는 49억. 5년 만에 거의 이제 20억 뛰었나요? 왜냐면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부자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 집값만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그 사이의 갭이 뭐 갑자기 우리나라 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17억 정도 상향될 정도로 오른 건 아니고 아마 기본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본인이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부자의 기준이니까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과는 무관하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집은 없어도 차 좋은 거 타고 집은 없어도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명품 옷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하는 친구들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의 가치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뭐랄까 현금에 대한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좀 의아한 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네.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여전히 55.1%. 맞아, 돈 안 쓰는 게 최고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재테크 수단으로는 투자형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저축형을 선택한 응답자가 아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의외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부 투자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축형이고 예적금 등 저축형 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72.8%입니다. 가장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축을 결국은 안전하게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주변에 아무리 코인 뭐 주식 대박 났다고 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종잣돈에 따라서 수익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돈으로 따로 저축을 하는 것도 있고 주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딱 시간 지나고 보니까 비슷해요. 주식은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가 이게 있고 저축은 그냥 냅두는데 되게 조금이잖아요. 쌓이는 돈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비슷해 둘 다. 네. 그래도 왜 스릴이 있었잖아. 스릴 주식에는 스릴이 있었잖아. 같이 탔었나요? 또 이게 올라가면은 막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긍정적인 장점은 9시에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여정의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뭐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대북지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 그래도 바지런하네. 그거 나중에. 바지런하네. 늘 마음속에 일학 1900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합니다. 네, 어쨌든 부자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빨리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쉬는 삶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은퇴 빨리 하면 되게 불리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뭔가 진짜 나이가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저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큰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광고 잠깐 만나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음주 후에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하나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모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술겜 찾아주셨는데요. 이제 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술 한 잔 또 하시는 분들 항상 술겜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겜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돼서요. 네, 재료가 조금 성분이 조금 더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네. 효과가 예전 거보다 저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예전 막 중간중간에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시작할 때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먹고 이렇게 딱 두 번만 먹어도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2021 대한민국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2021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운동선수들이 먼저 찾는 수원FC 공식 지정 섭취 아르기닌 강해져야 할 때 아르기닌 국내 최대 함량 5,000mg으로 하루 단 한 포로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며 특허받은 원료로 낮은 흡수율을 기존 대비 2.5배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복분자 농축액을 담아서 한층 더 강화된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담아서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강해져야 할 때로 폭발적인 힘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네이버에 강해져야 할 때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때 이제 남편은 부산에 살잖아요. 남편 집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박스채로 냉장고에 막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네, 전 속으로 참 우리 거 보고 시켜 먹었나 보네, 나 몰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랑 되게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남편 후배가 수원 FC에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 구단에서 스폰을 받으니까 걔가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 가니까 이게 많길래 너무 좋아 보여서 또 걔가 또 효과가 너무 좋다길래 갖고 왔다 이러는 거여서 아니 이거 저녁에 잘 때 막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 효과로 먹는 거야 이랬더니 그래서 내 후배 영재가 이거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이거를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먹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걔도 남편은 섹스하려고. 아니 그것도 이제 운동이니까. 아니 오해할 만한데 강해져야 할 테니까. 어쨌든 남편분은 현주 씨랑 떨어져 있는데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었네요. 늘 준비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다. 준비성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이번 광고는 여성을 위한 필수템 여궁입니다. 여성 Y존 관리, 얼굴 관리하듯 Y존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궁은 Y존의 건강을 위해 천연 한방 꽃 추출물과 세포 재생에 좋은 EGF 성분으로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해주며 Y존의 pH 밸런스를 잡아드립니다. 주사기 형태로 일회용 포장해서 위생상 안전하고 무자극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팩하고 마사지 하듯이 Y존 관리를 위해 여궁을 3, 4일마다 사용하면 신경 쓰이던 잦은 염증, 냄새 등의 증상들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Y존 관리하시는 법을 잘 모르신다면 여궁으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여성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 많으신 상담 선생님의 상담과 관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궁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체험본 2세트와 친절한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궁으로 검색해보세요. 무료 체험본 2세트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꼭 다시 쓰시더라고요, 주문해서. 그만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피부는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맨날 팩하고 마사지하고 케어해주는데 솔직히 피부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안에 이너 케어는 맞아요. 소홀해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너 케어 부끄러워, 좀 수치스러워, 어떻게 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은데 뭐 출산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이너 케어는 이제는 정말 필수고 또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항상 또 준비된 자세 좋잖아요, 여러분. 네. 아 남편분도 그렇고 항상 부부가 다 준비하네요. 늘. 서로 준비하네. 제가 놀랍게도 이제 서로 없을 때 준비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진짜 애틋한가. 검색창에 여궁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콤플렉스. 자, 여자들의 콤플렉스. 여성들의 콤플렉스? 네, 어쨌든 뭐 이제 남성들은 갖고 있지 않은 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외모 같은 거? 좀 그런 거 있을까요? 근데 뭐 몸매. 그런 거? 남자들도 갖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주로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콤플렉스.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부터 만나볼게요. 지적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그러니까 내 의견보다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적. 여자니까 왜 남편한테 지적도 해줘야 되고 애들한테 지적도 해야 되고 똑바로 콤플렉스가 아니라 지적질을 잘하는 거. 내가 봤을 때 넌 지적 콤플렉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지적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건데 이게 뭐 왜 여자만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작가님 쓰신 건 아니겠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됨으로 해서 많은 여성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회 적재적소에서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써있는데 언제쯤 얘기예요 이거? 진짜 언제적 얘기입니까? 네. 이거 뭐 삼국유사에서 따온 거예요? 야 이게 뭐 물론 과거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좀 지금보다 많이 어려울 때는 해당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뭐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성들이 뭐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적극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사회가 부여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적 능력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여성 스스로 내재화해서 나타나는 지적 열등감을 지적 콤플렉스라고 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데서 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를 지적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네. 이게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건 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유리천장이 정말 지금 없다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아직도 많이 남아. 분야마다 좀 틀린데 없진 않죠 분명.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 뭐 남아 있긴 하다. 예전보다 많이 옅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제는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컴플렉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동적 성 컴플렉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성적인 이것도 좀 옛날 얘기 아닌가요? 저희 그 수다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너와는 맞잖아요. 저는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입니다. 제 본능이에요. 쟤는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무동적이지. 무동적 성 컴플렉스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수동적 성 컴플렉스는 정말 가짜네요. 그죠. 아주 적극적이신 분이니까 현주 씨는. 우리가 근데 약간 이제 유교국가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저는 이런 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이랬을 때 없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먼저 손을 잡아, 여자가 어떻게 먼저 뽀뽀 시도를 해, 이런 여자가 생각들은 어떻게 먼저 오늘 같이 있을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는 여자들이 한번 맞들리면은 막 미친 듯이 막 달려들고 맞들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진짜 힘든 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 보면 이제 여자친구랑 사귄 좀 돼서 이제 집에 서로 가기 싫은데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같이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자취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손잡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보통 그때는 대답을 안 하면 예스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날에는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거 의사 확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작살나요. 그래서 이게 예스와 노를 뭐 여성이라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어떻게든 이게 또 신고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요즘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간다면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지 남성분들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말해주면 땡큐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막 여자가 막 대놓고 막 그렇게 밝히면 얘는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밝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희 씨가 말한 그런 부분이 수동적 성 컴플렉스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전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서로 이제 막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가 막 먼저 뭐 이렇게 우리 뭐 같이 뭐 갈 돈으로 뭐 우리 방 잡고 그냥 자고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당신은 좋아하고 지들도 가서 섹스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근데 걔는 여기저기 다니는 모든 남자들 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동적 성 컴플렉스에 남자들도 일조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남자들 탓도 있죠.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아닌 남자들도 있고 뭐 밝힌다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런 적극적인 여성분들 많이 만나보진 않았어요. 자, 그럼 3위 보겠습니다. 외모 컴플렉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되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지금 뭐 애기들 초등학교 혹은 뭐 유치원생 애들한테 여자는 다 필요 없고 일단 예뻐야 돼. 예쁘면 다 된다. 뭐 시집 잘 가든지 뭐 다 돼.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뭔가 내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막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뚱뚱해지고 그러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자기만족으로 막 운동해서 열심히 몸 만들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철저하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몸 만들어가지고 막 뭐 힙도 빵빵하게 하고 자기 만족이면 커다란 박스티 같은 거 입고 다니면 되지 못하라고 딱 달라붙는 빵댕이 보는 레깅스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지. 그치. 저는 이게 철저히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야 너는 지금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넌 지금보다 한 10kg 더 쪘을 때가 예뻐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눈에는 난 지금이 더 예뻐. 그렇다고 10kg 찌우지 않잖아. 그런 거 있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 눈에 예뻐.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전현들의 말을 넘어가지 않겠다. 넌 쌩얼이 예뻐라고 한다고 화장을 안 하고 다니지 않잖아. 철저히 너를 망가뜨리기 위한 일파거든요. 보면 지 주변 사람들이 별로 질이 좋지 않네. 남자들도 이상한 말하고 망가뜨리려고. 그 CPU로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그 결과입니다. 안 찍는 게 좋아요. 아니 오빠 찍게 나. 찍게 나. 아니야 지금 날씨 담게 나. 이 악기 같은 것들은. 자기 남자친구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관심 없거든요. 지금 빼드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찡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런 내가 봤을 때. 외모 콤플렉스는 아직까지도 남자애들이 꾸미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좀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왜냐면 여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찐 능력 외에 외모도 능력으로 좀 많이 평가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죠 카테고리 안에. 물론 이제 직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이제 하루 아침에 바뀔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때가 벌써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조금 더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획일화돼 있었거든요. 다 거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일괄적으로 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고 저도 그때 했죠. 네. 왜냐면 쌍꺼풀 수술을 안 한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설 수 없다야. 거의 이 정도예요. 네, 카메라 받을 수 없다. 옛날엔 진짜 언니 말대로 딱 획일화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모델들도 완전 스키니한 모델들. 완전 마른. 네, 그런 게 예뻐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막 쫓아서 가고 나도 꼭 저 스키니 바지를 딱 입어야 될 것 같고 입었는데 약간 안 남으면 안 남고 막 터질 것 같으면 아, 내가 너무 뚱뚱한가? 난 안 예쁜가? 이런 스트레스 되게 많았거든요. 그치. 저는. 옛날엔 그런 게 되게 딱 획일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모델들의 사이즈도 다양해지고 라지 사이즈 모델들도 런웨이에 서고 그리고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은 또 이제 런웨이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긴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만의 컴플렉스 2위 보시겠습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게 이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들 보는 게 결혼. 이 결혼으로 팔자 고친다라고 해서 뭐 옛날 속담에도 뭐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거는 그 아직까지도 좀 있긴 있나요? 주변에 보면? 근데 보면은 결혼해서 팔자 고친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해. 왜냐면 돈 많은 처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 농담처럼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게 100% 농담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 결혼 자체를 어떤 그런 지금 그 신분 상승까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인생에 또 이제 밑받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결혼할 때 다른 걸 잘 안 보죠. 오로지 남편이 될 사람의 이제 경제력, 능력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둘 사이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보다는 경제력에 집중을 하니까 또 나름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자격지심에 그 여자분들이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미웠고 속으로 욕도 많이 했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이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또 반대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죠. 자존심도 내려놓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인 거야.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쪽 성만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언론에 비추는 모습들이 좀 그게 좀 세서 그렇지 비슷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저도 멋모를 때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때 제 행복의 1순위는 사랑이었거든요. 멋몰랐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아니야. 지금 1순위 뭔가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도 되게 옛날 말 같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은 퍼센테이지의 여자들이 약간 시집 잘 가야 되고 그냥 시집 가면 뭐 여자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난 남편 인생에 묻어가는 거고 그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조금 더 니즈가 세분화돼서 나는 경제력, 뭐 나는 얼굴, 뭐 나는 뭐 이렇게 좀 기준이 달라진 것 같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현조 씨랑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뭘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내 기준을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된다. 맞아. 나는 진짜 오로지 사랑만 보고 가야지, 사랑만 보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제 내가 기준을 잘 몰랐던 거지. 내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구나. 이런 기준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인생 실전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런 걸로 돈이면 돈이다, 뭐 아니면 체력이면 체력이다, 체격이면 체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결혼하는 게 어쨌든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틸 힘이 하나라도 뚜렷하게 있으면 좀 더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연애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솔직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연애 많이 해봤다. 연애 많이 해봤는데 연애랑 결혼이랑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네. 결혼도 달라가지고 해봐야 또 알아. 어쩔 수 없어. 해봐야 돼. 근데 결혼은 또 멋모를 때 가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기 시작하면 못 간다 그러던데요. 근데 또 멋모를 때 가면 내 속에 암이 생겨. 참, 이거 뭐 답이 없네요. 네, 수다녀들은 참 다양한 케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누구보다 아이들은 사랑하시죠? 그럼요. 얘들아 사랑해. 자, 2위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마지막 여자들의 컴플렉스 1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만나고 가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1차 완판의 기적 햄플린 마스크팩에 이어서 천연 수제 비누로 돌아온 햄플린입니다. 이번에는 짱짱한 천연 수제 비누 준비했고요. 아직도 화학 성분 가득한 계면 활성제 들어있는 폼 클렌저 바디워시를 쓰고 계신가요? 3C 추출물 햄플린 마스크팩에 이은 대마 줄기 가루로 만든 햄플린 4종 비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햄플린 비누는 대마 줄기 가루를 주성분으로 보습 비누, 클렌징 비누, 대마 숯 비누, 바디 비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한 대마 줄기 가루는 피부 노화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수분 보습막을 형성해 부드러운 피부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떠오르는 원료 대마, 햄프시드, 자연에서 얻는 깊고 순한 촉촉함을 수다녀들 시청자들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햄플린 마스크팩 1차 완판 기념 햄플린 마스크팩과 햄플린 천연 수제 비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선물용으로 최고인 아이템 지금 당장 스토어팜에서 햄플린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햄플린 수제 비누입니다. 이게 마스크팩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진짜 마스크팩 얘기를 지금은 이제 물론 수제 비누지, 천연 수제 비누지만 마스크팩 얘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일단 마스크팩 그 이제 시트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 대신에 이제 비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별히 요즘 이제 햄플린 성분 자체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보습 비누, 클렌징 비누인데 저는 클렌징 비누를 써봤는데 진짜 웬만한 폼 클렌저ing 절을 가랍니다. 훨씬 더 깨끗하게 씻겨내고 뽀송뽀송한 느낌도 들고 쓰기도 워낙 편하고 원래 사실은 이제 비누 쓰시기도 하고 폼 클렌징 쓰시기도 하고 두 개 놓아두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세정력 좋구나. 네, 세정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클렌징 비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광고는 진시황이 찾았다는 불로초,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는 산삼진입니다.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요즘 야생 산양 산삼 99% 원액 제품을 홍삼값에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 자연이 키운 7년근 산양 산삼 추출 원액 99% 가공 산삼진 99는 사포닌 최적화 공법인 저온 건조 추출법을 사용하여 만든 찐 산삼 액기스입니다. 수다녀들 이벤트로 주문하시면 한 박스 값에 2박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의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한 효도 선물로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늘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위한 위로의 선물로 삼산진 99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EJ몰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1688-3323 1688-332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삼진 99 많은 분들이 진짜 추석 때도 선물을 많이 했고 추석 때 선물할 맛이 났다.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임이 끝판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른들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물량이 빨리 소진돼가지고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또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9번, 10번씩 재구매하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좀 떨어지지 않게 또 구입을 하시고 이번에 원료삼을 또 주는 그런 이벤트 적용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광고는 7종 견과류를 전통 맷돌 방식으로 통째로 갈아 만든 베지포유입니다. 꼭 필요한 견과류의 영양소와 칼슘은 한 포에 넉넉히 담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은 없어 남녀노소 속은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부모님 영양 보충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베지포유만의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3박스 이상 구매 시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주문할 때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하시거나 010-7272-6717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휴닉 배지 포유. 이거는 이제 뭐 배지어트 타서 먹어도 되는데 이 배지 포유만 먹어도 전 너무 맛있고 포만감 있어 좋죠. 장훈이 형이 지금 드시고 계시죠? 지금 아까 전에 가면 탕비실 또 작살 내놨더라고요. 네.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포 찢어지는 흔적만 남겨져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오면은 무조건 이거 흑탕물 저는 흙 계속 드시거든요. 혼자만 여기 보령이에요 지금. 근데 엄마 제 흙 먹어 이거예요 거의. 이게 이렇게 먹고도 여기 이게 꾸덕해가지고 이 겉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은 너무 맛있거든요. 현주 씨는 지금 배지어트를 탄 거잖아요, 그죠? 네. 항상 이렇게 카카오 언스위트 해가지고 항상 먹어요. 맞아요. 이것도 언스위트가 나와가지고 배지어트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지포유에다가 배지어트 뭐 타 먹어도 좋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배지포유만으로도 되게 꾸덕하잖아요, 식감이. 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섞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배지포유와 배지어트까지 같이 드시면서 다이어트 해보시고 또 식사 대용으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다녀들 오늘 여자들의 컴플렉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위 어떤 컴플렉스가 남아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착한 여자 컴플렉스. 그러니까 착한 남자 컴플렉스는 없나? 착한 남자 컴플렉스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는 상대편 기분에 맞춰서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거세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만나면 편안한 여성이다. 여성들은 이제 착한 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마인드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의식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주변 진짜?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네. 이거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도 멋 모를 때 진짜 22살에 결혼해서 23살에 애를 낳고 또 24살에 또 둘째를 낳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의 20대는 정말 남들 다 막 일하고 친구들이랑 놀 때 저는 결혼 생활로 이게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33이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살아왔던 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저도 모르는 그런 보수적인 꽉 막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냥 나 하나 희생하고 나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 말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좋아하면은 그래 그게 좋은 거지 뭐. 뭐 내가 굳이 막 이거를 막 떠들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이랬네 저건 저랬네 얘기를 해서 굳이 싸움을 만들고 언성을 높일 바에야 그냥 나 혼자 스트레스 받고 말자 이런 주의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저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저도 성격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젠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내 목소리를 내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뭐야 현조 쟤 원래 저렇게 안 그랬는데 쟤 여지껏 다 이해해오고 다 참아왔던 애인데 쟤 완전 변했네 쟤 속물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내가 잘못됐던 거구나 고쳐야겠구나 이제 와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참고 해서 나도 같이 뭐 마음이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참으면서 나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면 사실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또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참은 거를 뭐 보상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중 되니까 나 그때 아니죠. 그렇게 참았는데 쌓여요. 보상심이 무조건 쌓여요. 왜 안 알아주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나를 이해를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영이 형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지랄해야 바뀐다는 이게 모든 거에 다정하기는 어렵지만 감정 표출을 너무 참으면 결국 내 마음속에 병만 생깁니다. 이게 호구보다는 쌍년이 살기 편하다. 맞아.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나도 캡처해놨어요 진짜. 난 옛날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 현주 씨를 기준으로 딱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고민까지 해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2명 앉아있고요. 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 3명 앉아있잖아요. 남 신경 절대 안 쓰고 그냥 자기 족 걸리는 대로 사는 사람 3명. 우리 참 오래 살았어. 이번에는 참 현주로 나랑 악수 한번 하자. 우린 참 힘들게 살아. 그치? 감내할 스타일. 우리 이제 문서인 누나 저까지 이제 쌍라인입니다. 아주 어릴 때 생각했어 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쌍라인. 참 이게 웃긴 게 봐요. 얼굴 생긴 걸로 봐.
이 셋이 남 엄청 배려할 것 같고 너랑 나랑 엄청 여우고 친구했잖아. 세상 재수 없고 싸가지 없는 애들. 싸가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쟤요. 근데 정작 이해는 우리 둘이 하고 있고 족걸린 대로 하는 건 얘네 셋이잖아. 네, 어쨌든 착한 여자 컴플렉스는 정말 좋지 않다. 착한 남자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참 힘들게 해요. 네. 내가 희생해야 돼. 그게 뭐 내 스타일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언젠가는 뭔가 한 번씩은 터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유순해지긴 할 텐데 나의 감정 표현하는 것이 어쨌든 너무 참고 사는 거는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특히나 요즘에 맞아요. 그런 게 많은데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컴플렉스, 여자들의 컴플렉스 알아봤는데 기타 의견이 또 있다고 해요. 기타 의견 만나볼게요. 맞딸 컴플렉스.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는 나보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사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옛날에 속담은 아니고 맞딸은 재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 뭐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게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까 가정환경이. 자원을 한 사람한테. 네, 그래서 아들 있으면 그 아들 서울 보내서 공부시키고 나머지 다 일해가지고 서울에 돈 보내주고 학비 보태주고 막 이런 것들. 옛날 되게 옛날 드라마 김혜수 나왔던 드라마 뭐였죠? 그런 거 맞아. 누나들이 시집살이 엄청 살리잖아요. 맞다. 남동생 와이프 들어오면은. 계속 이게 막 되게 부채 의식을 가졌을 거고 동생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각자 잘 사는 게 가장 좋다. 서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야.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몰빵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 그럼 걔는 엄청난 책임감을 어깨에 계속 얹고 있는 거야. 나중에 진짜로 성공하잖아? 그러면 그 성공이 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나중에 다 반대로 이제 건사해야 돼. 당연하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비극이에요, 정말. 그렇다. 맞아, 각자 잘 사는 게 최고예요. 뭐 자꾸 막 기대해.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끊어가고 있는 사람과 이미 끊은 사람들이. 애초에 끊을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매지려 하지 않는 사람. 네네네. 그렇다. 인생을 살 때 물론 이제 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이제 어우러서 도와주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분명히 필요하고 쓸데없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는 별로 아니다.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자, 스타일은 오늘은 이렇게 얼마를 가진 부자일까와 여자들의 컴플렉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주제 생각나시면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지금 그리고 아래 이제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뭐 관련된 사연이라든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좋은 주제 있으면 또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